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질문을 통해서 이 안에서 저희 스폰서님이 강의해 주시는 그 안에 좋은 해답을 얻어가시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파운더스 EDC 정상수 스폰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재민아이한테까지 제 소개를 물어본 줄은 제가 몰랐어요. 예. 너무 긴장이 되고요. 자, 저 처음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되게 많네요. 예. 제 소개를 제가 장표를 통해서 할 거고요. 오늘 그 제목을 제가 아메이 비전과 가치 그리고 부제로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한 1시간 정도 나눌 거고요. 제가 이 장표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만나서 선택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3가지가 우리 인생을 바꾼다고 합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 많으시죠? 예, 배우자도 선택하고 또 뭐 대학이야 우리가 능력대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로 선택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된 우리 삼성전자 반도체 우리가 근무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1인당 6억이란 돈을 받게 됐어요. 잘 타결이 돼서. 어쨌든 그게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받는 분들은 너무 부럽죠. 저는 제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33년 전에 만났어요. 제가 올해 결혼 33주년입니다. 5월 15일 날 결혼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33년 전의 얼굴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죠. 네. 네, 제가 올해 61의 환갑을 맞이했어요. 네, 근데 이제 환갑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특별한 제가 본사에서 축하받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스폰서님이십니다. 저희 스폰서님을 제가 1996년에 만났어요. 그리고 요 사진은 2000년도 한국암의 2000년도 여행이 맨 위에 사진이 괌이었습니다. 그때 리더십 여행. 그때 리더십 여행 가가지고 저희 스폰서님 가족과 찍은 사진이고요. 요 아래는 그로부터 25년이 흘러서 작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본사에서. 근데 어떻게 위치가 똑같아요. 한 명만 빠졌습니다. 한 명이 개인 사업하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 딸, 저렇게 어렸던 딸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24년 전 모습보다 지금이 더 낫지요. 왜 이렇게 그때는 힘들어 보이는지 어쨌든 저희 스폰서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스폰서님을 통해서 제가 아미 사업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스폰서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요. 제가 미국에서 저희 동서가 전화가 왔어요.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저희 동서가 아미 사업을 저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왜 미국에서 오는 전화는 언제 와요? 대부분? 새벽에 울리죠. 예. 시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새벽에 12시가 넘어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을 때 형님 다짜고짜 부산에서 장인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형님을 찾아갈 겁니다. 그럼 저를 대하듯이 차 한 잔 대접해 드리고 좀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오신다는데 그 당시엔 제일 빠른 게 새마을호였어요. 지금은 KTX 제가 타고 왔지만 새마을호가 부산에서 오려면은 거의 3시간 넘게 오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 호텔에 근무했을 때였습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 호텔 제가 오픈 멤버로 들어가서 근무했을 때였는데, 사랑방이라고 하는 커피숍에서 보기로 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커피숍이. 그래서 만났을 때 이제 저희 스폰서님이 저희 부부에게 전달한 게 아메이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라는 사업을 처음 들었고, 요즘은 아메이 하면 다 알잖아요. 우리 온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좋던 호불호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제가 아메이 사업을 그때 들었을 때 느낌은 좀 생소했고, 저런 식으로 물건을 파는 회사가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이거 그 아메이를 가입하면 미국 물건을 쓸 수 있겠네. 뭐 이 정도. 예, 그러고 나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아내는 우리 스폰서님이 식사를 하고 가자 그랬기 때문에 호텔에서 밥 사주는 줄 알고 되게 좋아했는데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가 테이블 아래로 우리 아내 발을 툭툭 치면서 나가자고 했어요. 그게 우리 스폰서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러고부터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예의를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누군가를 이렇게 후원하거나 만났을 때 호의적으로 상대방이 대해주면 다시 만나고 싶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부산인데 서울에 연락이 오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느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여하튼 그게 저의 첫 아메이의 만남이었고, 그러나 제가 갈급함이 있었던 건 뭐였냐면 저는 호텔에서 나름대로 꿈이 있었어요. 호텔에서 여러분 총지배인을 제너럴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 당시 서울 시내 특급 호텔이 24개가 있었어요. 전국에 다 합쳐서 아마 24개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24개 특급 호텔의 총지배인들은 어느 정도의 위치냐면요. 일단 3개국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호텔에 얼굴이 없기 때문에 VIP들이 오게 되면 나가서 인사를 해야 되고, 그래도 영어나 일어나 이런 것도 그냥 기본적인 회화가 아니에요. 시사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뭐 말 정도가 아니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고급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박사학위 소지자야 돼요. 호텔 실무 경력이 최소한 15년에서 20년 이상은 근무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든 간에 채우더라도 문제는 뭐였냐면 그 당시 서울 특급 호텔 24개 중에서 한국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다 외국인이었습니다. 다 뭐 세계적인 체인 뭐 힐튼이나 뭐 메리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얏트 이런데 싱가포르 뭐 각 지역에서 매니저를 했던 분들이 한국으로 와가지고 또 제너럴 매니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나서 그냥 여기서 부장 정도까지만 되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장을 목표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총무과 쪽으로다 우연히 걸어가는데 안에서 굉장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안에서 이제 간부들이죠. 이제 부장급 이상들 회의가 있었는데 우당탕탕 소리가 막 나오고 그래요. 거기서 무슨 회의를 저는 몸으로 하나 막 이러면서 사무실 들어왔는데 좀 있다가 우리 부장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부장님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앞에서 1시간 정도의 줄담배를 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그 부장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우리 호텔의 회장님의 사돈이었어요. 사돈이 중소기업은행이라는 은행이 있죠. 그 은행에서 퇴직을 했는 분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세일즈 마케팅 부서 쪽에 매니저로다 이렇게 부장으로다 이렇게 아마 좀 앉힌 것 같아요. 사돈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게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돈인데 업무적으로 저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주나 전 굉장히 놀랐습니다. 진짜. 이분이 연세도 있는 분이에요. 거기서 은퇴하고 갔으니까 60세는 무조건 넘었고 제가 이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제가 아메이 사업을 다시 한번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스폰서님이 부산이셨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스폰서님 제가 아메이 사업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하루가 멀다고 서울을 올리시던 분이 제가 알아보겠다니까 부산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까지 갔어요. 휴가 내고요. 그래서 부산에 가가지고 1박 2일을 했습니다. 1박 2일 하면서 거기서 제가 스폰서님 댁에서 잠도 자고 하면서 아메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요이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이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저는 이 사업을 알아보려고 제가 2001년에 여러분 9.11 테러가 있었죠. 테러가 나고 나서 2달 후에 제가 미국 본사를 방문합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그때 방문했을 때 덕 디보스 지금 회장님이시죠? 그때는 전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슴이 얼마나 넓어요. 우리를 다 안아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왔냐고. 왜냐하면 제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람보다 개가 더 많았어요.
이제 9.11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검문 검색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시간 거쳐서 제가 갔어요. 뭐 이렇게 비행기를 국내선도 막 갈아타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랜드 레피즈라고 하는 미시건주 아메이 본사에 가서 제가 이분들을 만났고요. 그러고 나서 아메이 60주년 때 또 가서 이렇게 만나서 나 알아보겠냐 했더니 못 알아보겠다고. 못 알아보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같이 어떤 인연이 됐습니다. 이런 어떤 만남을 통해서 아메이 사업이 저한테 조금씩 더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디어 2002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그 당시 다이아몬드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와 수석 다이아몬드와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를 동시에 달성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이런 복장이 아닐 텐데 이게 다이아몬드가 탄 버스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부부만 타는 리무진이고 요 뒤에 버스가 또 요만한 게 또 있었어요. 저기에는 다이아몬드가 양쪽 버스에는 타고 저희 부부만 멕시코 사람이 운전하는 아주 키도 작고 땅탈하신 분이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를 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한번 보고 저희들 얼굴을 봤어요. 지금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가 여기 탈 사람이 아닌데 얘네들은 뭐지? 막 이러면서. 그 타가지고도 굉장히 쫄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음료수를 단 하나도 안 먹었어요. 술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와, 저거 한 잔은 먹었을 걸 막 이런 아쉬움을 안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렇게 2002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됐고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다이아몬드를 유지하면서 제가 아메이 사업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만났고 또 이렇게 다이아몬드 라이프스타일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대학교 들어가면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모든 분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 직장 가는 거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그땐 쉽지 않았나요? 네, 지금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애도 뭡니까 그 취업 관련된 내용들을 뭐 이렇게 여기저기 한 뭐 몇십 군데를 넣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가면 좋은 직장에서 또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대부분은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냥 명절 때 만나면 하는 소리가 공부 열심히 해. 뭐 이번에 어디 갔어? 뭐 어디가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틀들이 깨지기 시작했죠. 물론 지금 제가 서두에 오늘 삼성전자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삼성전자도요. 여러분 알고 있는 뭐 냉장고 만들고 TV 만드는 데는 별로 못 받아요. 거기 몇백만 원, 600만 원 받는데 거기는요. 반도체 쪽에 그것도 메모리냐 비메모리냐 또 다릅니다. 사업부가. 메모리 쪽은 6억, 비메모리는 1억 6천 이런 식으로 또 갈려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참 선택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고 어디에 내가 근무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삶의 사다리가 생겼어요.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이렇게 어떤 사다리에 여러분들은 지금 매달려 있습니까? 저는 가장 난감하신 분들이 요 분이 하고요. 요 분일 것 같아요. 그죠? 가운데 있는 분은 올라가 봤자 벽이고요. 또 세 번째 있는 분은 가랭이가 치워지겠죠? 저거는 어떻게 뭐 다리가 어떻게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여러 모양의 삶의 사다리 속에 많은 분들이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럴까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 한번 왜 그런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21일이니까요. 17일 날, 4일 전에 영상입니다. 4일 전에. 인간하고, 그 다음에 로봇하고,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같이 지금, 배송, 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지금, 검수하는 대회가 열렸어요. 둘이서 경쟁을 시켰습니다. 8시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인간이 이겼습니다. 8시간 동안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8시간 하고 나서 피곤하다고 퇴근했어요. 로봇은 3교대로 100시간째 하고 있다는데 이 로봇을 만든 CEO가 뭐랬냐면 고장 날 때까지 할 거래요. 자, 그러면 결국은 최후 승자는 누가 될까요? 우리 여러분 고용주라면 누굴 쓰겠습니까? 8시간 일하고 퇴근하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배터리 자기들이 알아서 교체 작업을 다 합니다. 교체 작업 누가 손 쓰는 게 아니고 교대하면서 고장 날 때까지 실험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어요. 오차율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앞으로 인간의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제 친구가 세브란스 병원의 외과 닥터입니다. 지금 이제 안식년이기 때문에 잠시 이제 휴식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대장암 쪽으로 유명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세계 최고의 대통령 주치의 정도 수준 되는 외과 의사로부터 우리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 짧게는 3년 아니면 5년 안에 우리는 세계 최고의 외과 닥터로부터 수술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외과 닥터는 24시간 수술을 할 수 있대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 수술 관련돼 가지고 지금 신청하면 6개월 아니면 제가 뭐 외과 닥터가 저희 또 친구다 보니까 그런 부탁을 많이 받아요. 11월 달에 척추 수술 잡혔는데 그때까지 허리 아파서 어떻게 사냐. 지금인데 11월 달 잡혔대요. 워낙 유명해서 땡겨줄 수 없냐 이러면서. 근데 아마 로봇한테 수술을 받으면 그럴 염려가 없지 않겠습니까? 24시간 수술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정밀합니다. 닥터들은요, 제 친구도 술 엄청 먹습니다. 예? 전날 술 먹고 나오는데 아침에 와이프가 바가지 긁었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감정에 좌우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프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겠지만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거다. 근데 로봇은 오차가 없습니다. 빅데이터의 데이터 가지고 그 안에 몸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정말 0.0001mm의 오차도 없이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애가 삼촌을 걱정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 요즘은 라면도 로봇이 끓여주고 영화도 AI가 만들고 택시도 알아서 다니고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는데 지금 밥이 넘어가? 난 우유도 안 넘어가는데. 변화의 속도가 달라졌다. 예, 우유가 안 넘어간대요, 얘가. 라면이 넘어가냐. 삼촌 아까 모습이 어떻습니까? 딱 보니까 취업준비생 같죠? 예, 추린이 있고 라면 먹는 거 보니까 취업준비생 같아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아시겠지만 3년 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할 때만 해도 며칠이면 끝나겠지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하고 있고 그 전쟁 가지고도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갑자기 또 미국하고 이란이 또 근데 우리나라에서부터 태평양 건너 저 뭐 인도양 그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죠? 오늘 새벽인가 어제 배 한 척 200만 배럴의 기름을 싣고 무사히 통과한 거 가지고 막 신문에 난리가 났어요. 24척 중에 한 척이 겨우 빠져나왔다고. 예? 벌금 안 물고 빠져나왔다 그러면서 이거는 굉장히 외교적인 성과다 이러면서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기름값이 다 2,000원 가까이 되고 모든 게 다 얼마 전에 제가 참 여러분 그 재활용 봉투가도 막 그 없어진다 해가지고 막 저도 그거 사러 몇 군데 돌아다녔어요. 없더라고요. 재활용 봉투 사러 막 정말 그 다 돌아다녔습니다. 지금은 팔아요. 지금은. 제가 재활용 전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세상의 변화 속에서 뭐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모든 것들이 여하튼 골치 아프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살아남는 게 성공이다. 여기 보면은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는 게 성공이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전쟁에서 이기는데 그 사망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죠? 전쟁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살아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 전쟁에 이겼는데 사망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으면 슬픈 일이죠. 그래서 정말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 번쯤 고민해야 돼. 뭐 지금 주가가 뭐 7,800, 8,000 고지에서 떨어졌고 올해 어제 보니까 뭐 한 7,200 정도로 이렇게 좀 내려앉았지만 하여튼 그거는 여러분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 아닌가요? 뭐 지금 여기 삼성전자 주식 지금 한 뭐 1,000주, 10,000주 갖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특정한 분들 뿐이라는 거죠. 그들만의 리그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그러한 어떤 잔치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요번에 여러분 재난지원금이라는 거 있죠? 그거 신청하셨습니까? 저도 혹시 대상자인가 고 날짜 기다려서 눌러봤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실망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것들 10만 원, 몇십만 원 때문에 거기에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녹록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가진 것 같아요. 제가 아미 사업을 만났을 때 여러분과 똑같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원룸에 살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결혼할 때 아버님이 그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튼 방 한 칸 준비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원룸이라고 하니까 멋있어 보이죠. 근데 그냥 단칸방입니다, 그냥. 원룸이라고 하면 좀 있어 보일까 해서 그렇게 한 거지. 단칸방이었어요. 문 열고 들어가면 그냥 부엌이었고 그냥 그리고 화장실 오른쪽에 있고요. 생생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집을 빨리 짓는지 몰랐어요.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창문 바깥으로 해가 들어왔는데 2달도 안 돼가지고 그쪽에 큰 건물이 들어오니까 너무 깜깜해가지고 형광등을 켜지 않으면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꿈이 뭐였냐면 방 2칸짜리로 이사 가는 거였어요. 근데 서울에서 방 한 칸을 더 넓혀나가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미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직장의 수익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방 한 칸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즘 그런 꿈 가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땐 그랬어요. 그게 절실했어요. 왜냐하면 부부싸움 하면 갈 데가 없어요. 에이 하고 나가면 바뀌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방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또 뭐 부족함이 있죠. 뭐 그것이 경제적인 거든 어느 거든 간에.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를 위한 어떤 또 다른 스페어 타이어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또 했었어요. 그리고 작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어요. 물론 그때 꿨던 꿈하고 지금의 꾸는 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저희 스폰서님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스폰서님이 저의 시스템이었어요. 그 당시 저나 여기 아마 뒤에 계신 모든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은 사업 초기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정착이 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나를 이 자리에 모시고 온 스폰서님이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각 그룹마다 정말 대동소이하지만 각 그룹마다 각자의 뛰어난 시스템들을 자랑하고 있고 그 속에서 끌어주는 스폰서, 업라인, 성공하신 리더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아마 아미의 사업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지 않는가.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다단계 업체가 있지만 그렇게 업다운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아메이처럼 이렇게 1조 이상의 매출액을 10여 년 이상 이렇게 꾸준하게 끌고 나갔던 것은 바로 나름대로의 철학과 그리고 그 본질에서 오는 어떤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리고 성공 시스템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메이 사실들을 한번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메이는요, 직접 판매 기업 중에서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10조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물론 아시아 지역이 압도적입니다. 아메이는요. 아시아 지역 특히 이제 중국, 한국 그리고 동남아 쪽에서는 태국이라든지 또 베트남 이런 어떤 신흥 이런 국가들이 지금 매출액을 굉장히 올리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메이 가치 창업 이념과 가치들이 분명하게 아주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창업 이념 보면 프리덤. 자, 여러분 자유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패밀리. 가족을 떠나서는 이 사업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여행이 다 가족 여행입니다.
올해도 가족여행이고 내년에 원래 부부여행이었는데 또 내년도 가족여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호프, 정말 비전과 가치 속에 우리가 뭔가 희망이라고 하는 걸 줌으로써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워드, 진정, 일한 만큼 보상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100만 명 이상의 ABO와 그 다음에 1959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기부한 ABO에게 지급된 돈이 108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08조 누적으로. 그리고 이게 착하다고 표현한 건 뭐냐면 모금 금액입니다. 기부한 거죠. 기부하고 봉사활동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아메이가 대단하죠. 저도 사실은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메이의 한국 아메이에서 미래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래재단에 제가 이제 우리 그룹에서 이렇게 치약 모으기 여러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지금 이글드림 많은 좋은 그룹들 다 같이 있는데 이런 어떤 치약 모으기 이런 행사를 하면서 제가 미래재단의 사무총장님한테 이렇게 개인 톡을 좀 몇 번 받아봤어요. 이제 그러다가 우연찮게 그 보육원 애들에 대한 내용을 좀 듣고 나서 애들한테 치약도 좋지만 걔네들한테 뉴트리키즈 같은 거 이런 게 좀 성장기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꿈이 생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군데 했고요. 제 꿈은 한 100군데 정도까지 지금 하려고 지금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요. 예. 어쨌든 제가 왜 그거를 하게 됐냐면 이제 우리 아메이 그리스도 치약을 가지고 칫솔질하는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요번에 치약 모은 거 가지고 보육원에서 애들이 이거 이제 치아를 딱 하는 칫솔질하는 거를 사진을 봤는데 내가 사진을 보는 순간 울컥했어요. 어쨌든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 어린애들이 해맑게 천사 같은 애들이 우리 치약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울컥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어쨌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메이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이 글로벌 커뮤니티, 아메이가 아메이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메이의 제품과 아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다른 커뮤니티, 사람 사는 세상, 정말 사람다운 세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만든 이런 어떤 굿모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매일 생활 루틴. 저는 오늘 새벽에 오면서도 굿모닝을 하고 왔어요. 또 사진 인증샷을 했고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 변화 이런 것들이 관계십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관계십을 또 배우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메의 보상도 그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또 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아메의 보상을 연금에 비유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100만 원 이상 받으신 분이 이제는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누적이 돼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국민연금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아껴서 허리띠를 아마 100만 원 갖고 살려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도가 아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하도 이렇게 땡겨가지고, 그죠? 그렇게 지금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죠? 대구는 어떤지 모르지만 서울은 절대 안 되고 대구도 안 될 거예요. 울릉도나 독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누군가를 여기 손 붙잡고 다 오셨어요. 아미의 사업은요, 누군가를 도와줘서 그분이 성공하게 해야만 나한테 그 보상이 오는 그런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1000만 포인트라고 하는 성장을 이루어내면 리더십 보너스라고 해가지고 받는 돈이 약 한 108만 원, 1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1000만 포인트를 하신 분은 한 250에서 한 300만 원 가까운 돈을 받고 이분을 이렇게 만들어준 성장을 함께 만든 스폰서는 한 110만 원 정도의 돈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리더십 보너스입니다. 이런 분들을 3명, 3레그 또는 6명, 6레그 이렇게 만들면은 6명 곱하기 108만 원 하면 600만 원 넘겠죠?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분들.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연금이 나오는데 이 110만 원, 108만 원의
누군가를 도와줘서 받는 리더십 보너스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걸 연금하고 비교해 봤어요. 먼저 여러분 4억 정도를 은행에 넣었을 때, 4억을 은행에 넣었을 때 약 한 110만 원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돈을 받으려면 건물을 여러분이 사서 임대료로 108만 원 받던지 아니면 은행에다 4억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표입니다, 이게. 재작년 겁니다. 한 1년 반 전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국민연금으로 월급여가 250만 원 받으시는 분이면 40년을 납부하면 이렇게 나온대요. 국민연금. 그 다음에 월급여가 550만 원이신 분이 25년 납부하게 되면 약 한 110만 원 가까운 돈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110만 원, 돈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뭐 일시적으로는 여러분 큰 돈 아닙니다. 여기 뭐 사업하시는 분들 뭐 하시는 분들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연금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받는 거죠. 세상에 변화 없이 죽을 때까지 받는 거. 이게 지속성. 이게 이 연금의 장점이죠. 그런데 이러한 돈을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1000만 점의 독립그룹을 만들었을 때 받는데 이것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유지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높은 거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필품은 떨어지면 또 쓰고 떨어지면 또 쓰고 거기다가 계속 아메이가 업데이트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할 때는요. 카탈로그를 갖고 다니기가 너무 편했습니다. 한 장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책자입니다. 파트너가 10권 갖다 달라 그러면 입에서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 무거워가지고. 벽돌 같아요. 엄청 무겁지 않습니까? 하도 두꺼운데 그걸 뭐 10권을 갖다 달라고 막 이러면서 지금은 상당히 제품이 많습니다. 그렇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필품의 속성과 계속 업데이트되는 제품의 수 때문에 고객 유지라든지 사업으로 유지하는 확률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108만 원 이 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한번 또 영상 하나 볼까요? 2억 6천만 원. 이 금액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억소리 날 만큼 큰 돈인데요. 바로 60세 은퇴 후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생활비입니다. 저희는 그냥 용돈에 저희 생활비에 조금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한 사설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여행, 여가생활 등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는 가구당 월 350만 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구 소득과 지출 규모, 저축 여력 등을 고려하면 노후에 실제 들어오는 돈은 월 230만 원 정도로 찍게 됩니다. 결국 매달 120만 원이 부족한 거죠. 해당 조사에 따르면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응답은 19%에 그쳤고 절반이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생활비와 자녀 지원, 가계 부채 등 현실적인 부담으로 인해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결과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자식들을 대학을 다 가르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60이 넘은 거예요. 저축해 놓을 시간이 없었지.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을 보니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역시나 국민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만 기댈 수 없죠.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약 68만 원,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되죠.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당장 수입이 없으니까 바라볼 수 있는 수입은 국민연금밖에 없어요. 그 요즘 부부가 170만 원 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결국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재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죠. 6명이 근무를 하고 63세에서 73세까지 실제로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환경미화원이나 경비원 등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내가 해왔던 전문적인 일이 은퇴 이후의 삶에도 조금 더 역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노년 시대는 역할 상실이 아니라 역할 변화를 주는 시대로 가야 된다. 노후는 더 이상 개인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인데요.
누구나 존중받으며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대안을 마련하는 일,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우울하죠? 혹시 지금 60세 이상이신 분, 60이시면 12억 6천 필요하대요. 그걸 우리는 벌어놔야 됩니다. 근데 그 벌어놓은 돈도 사실은 여러분 뭐 적정 생활비 350만 원도 글쎄요, 저는 350만 원 가지고도 그렇게 뭐 멋있게 살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한 번 초대된 인생인데 또 하늘나라 갔을 때 그저 그렇게 살다 왔다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 뭐 어느 특정 지역을 넘어서 일반적인 어떤 고민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아메이는 또 다른 변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사업이 한국 아메이에 들어온 게 1991년이죠. 그럼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벌써. 한 35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메이는 지금까지 걸어온 35년을 도 엄청난 발전이 있었지만 앞으로 미래로 가야 될 그러한 어떤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미생물 검사 키트, 그 다음에 바이오 쪽으로 이제 진출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마이웰스랩이라고 하는 맞춤형 건강 지침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아메이가 또 다른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20년 동안 HM파마스는 아메이와 장기 어떻게 보면 계약을 맺고 아메이의 이런 어떤 미생물 관련 검사 키트, 그 다음에 새로운 신제품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제가 얼마 전에 미팅을 갔다 왔는데 보니까 요번 8월인가 9월에도 새로운 또 장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장벽에 잘 안착을 하고 그곳에서 더 미생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위험한 물질을 차단해 줄 수 있는 장벽 건강 프로젝트 제품이 또 나옵니다. 세계 최초의 균주 2개를 아메이가 개발했어요. HM파마스에서. 그래서 뉴트리아티라고 하는 거를 앞으로 붙였더라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많은 이런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속으로 아메이가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저는 아메이에서 여행에 대한 얘기를 또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신나는 얘기입니다. 아메이에서 여행 프로그램을 처음에 얘기했을 때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행 필요 없고 그냥 돈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냥 돈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그 젊었을 때 여행 가면은 안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르잖아요. 피곤하다고 안 간 적도 있고 늦게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악착같이 다 다닙니다. 그래 너무 귀해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가는 여행이 얼마나 이렇게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메이에서 보내준 여행에 대한 거를 좀 잠깐 이렇게 다녀온 것들을 좀 이렇게, 저희 와이프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먼저 아메이를 사실은 좀 전달받았어요. 저희 처제가 아메이를 미국에 있는 동서로부터 이제 미국으로 시집을 갔어요. 저희 처제가 재미교포하고, 그러면서 언니한테 아메이를 알리고 언니가 저희 아내인데 저한테 이제 얘기해 놓고 이제 같이 아메이 사업을 하게 된 케이스죠. 저희는 이제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갑니다. 여행지의 모습이고요. 저희 아래 저희 86 된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삿포로를 2년 전에 갔다 왔어요. 그때는 84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뭐라 그랬냐면, 장모님입니다. 근데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5시간 이상 멀리 가는 여행은 못한다. 그래서 삿포로를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갔다 오시더니 5시간도 탈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요번에 푸켓에는 다 같이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돈 되시는 두 분을 아마 모시고 갈 지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녀왔던 거고요. 요번에 우리가 저기 포르투갈 다이아몬드 여행 갔다 온 건데요. 잘 나왔죠? 이거는 아마 전문 기사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도요, 이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4월 16일 날 떠났는데 4월 11일 날 떠났는데 4월 11일 날 제가 60일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착했더니 저희 호텔에 이렇게
생일 케이크하고요, 샴페인하고요, 본사 코디들 4명이 이렇게 생일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글씨를 직접 손글씨를 써가지고 다 와서 제 룸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뭐 과일하고 이렇게 해서 조그만 미니 케이크, 뭐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굉장히 참 이 사업을 잘했다 하는 정말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룸에 이렇게, 여러분 너무 기분 좋지 않겠어요? 정말 이번 5월 15일 날 결혼기념일도 한국아메에서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케이크를, 뭡니까, 와인을 보내드릴까요? 뭐 화초를 보낼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사가 때는 집에 화초를 했는데 나중에는 열대우림으로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에 3번을 받았어요. 제 생일 때, 아내 생일 때, 결혼기념일 때 화초를 1년에 3개씩 한 몇 년간 모았더니 도대체 화초가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또 관리가 안 되면 또 죽잖아요. 그리고 또 치우는 것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화분이 너무 커가지고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와인으로 받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누군가 챙겨준다는 거, 배우자가 챙겨주면 제일 좋지만 혹시 배우자가 깜빡하면 한국아메가 이렇게 챙겨준다는 게 너무 정말 가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 11월이면 또 여러분 또 푸켓을 갈 것 같아요. 이 푸켓의 리조트도 굉장히 좋은 리조트로 지금 한국아메가 준비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요. 우리 창업자, 우리 지금 이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전무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글로벌 아메이 공동 CEO죠. 아메의 아름다움은 모든 리더가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제가 아까 처음에 키워드 만남, 선택, 이제는 행동입니다. 행동. 아메이는 우리가 보고 인정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지만 그들은 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공에는 행동이 필요하고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비전을 갖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던 이유입니다. 그냥 돈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업을 대하고 진행하는 것, 이것이 이 사업을 롱텀 비즈니스로 끌고 가는 그런 원동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 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요.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랬어요. 적용해야 된다. 또 생각만 해서는 부족하다. 행동해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행동하지 않고 고민할 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왜 이러지 하고 고민할 때가 제일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냥 박차고 나가면 될 것.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를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2029년 전세계 아메이 70주년의 다이아몬드가 되면 여러분들을 모시고 런던을 향해 가는 좋은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런던에 간다는 것은 그 런던에 입성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다이아몬드 라이프 스타일을 주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2년 4개월 남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글로벌 아메에서는 2028년 9월 1일부 다이아몬드들에게 런던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 회계연도 이제 4개월 남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PF27 회계연도, 28 회계연도. 그래서 2년 한 4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도전해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다이아몬드의 비전과 가치를 제가 조금 더 정리를 좀 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을까? 어떤 비전이 있을까? 우선 경제적인 의미로요. 다이아몬드는 다른 연봉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다이아몬드 처음 됐을 때 연봉, 우리가 다이아몬드 됐을 때는 그냥 연봉 1억이란 말을 그냥 편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연봉 1억 받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일반 사회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그러한 어떤 수익성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비전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기준연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배를 더 주고 2배를 더 주고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연봉을 한 2억 정도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일반 사회에 있는 분들과 비교했을 때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가 되면 팀과 그룹에서 다이아몬드의 리더십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보상도 있지만
어떤 인정을 받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차별화된 여행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국내 여행으로 제주도를 갑니다. 올해부터 제주 신라 호텔을 가고요. 그 다음에 11월 또 어디 갑니까? 삿포로가 아니죠. 푸켓을 가죠. 모든 다이아몬드들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내년 5월인가요? 4월인가요? 또 체코 프라하를 또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1년에 좋던 싫던 무조건 3번의 국내 여행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거리, 비행시간 5시간 거리, 그 다음에 또 비행시간 8시간, 10시간 이상 되는 그런 어떤 여행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정보의 차별화, 다이아몬드들은 가장 최신 정보, 고급 정보를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을 먼저, 바로 지난주에도 우리가 서울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다 다이아몬드를 모셔놓고 앞으로 출시될 아메이 제품들, 아메이 미래 이런 것들을 다이아몬드 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다이아몬드가 돼야만,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돼야만 여러분 함께하는 파트너를 또 다이아몬드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꿈을 이뤘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꿈 넘어 우리 파트너들 함께하는 분들을, 오늘 초대하신 분들을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봤더니요, 다이아몬드가 그럼 어려운가 봤더니 다이아몬드가 되기 3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봤어요. 봤더니 아메이에서 1000만 점을 만드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6번 만들면 PT, 1000만 점의 점수를 12번 하게 되면 파운더스 피트라고 합니다. 물론 성공한 핀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아메이의 수많은 핀에 비하면 그렇게 성장한 핀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 그 PT 파운더스 PT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뭐 PT 위에 또 사파이어 보석 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다이아몬드도 그 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봤더니 PT나 파운더스 PT, 즉 1000만 점의 비즈니스 볼륨을 가지신 분들 중에 몇 프로가 거의 60% 이상, 62%가 3년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횟수로 3년입니다. 물론 아주 러프하게 잡았을 때 2년 4개월이지만 거의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는 거죠.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저는 이 사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핀은요, 다이아몬드가 3개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3개라고 하니까 혹시 트리플 다이아몬드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요. 레거시 다이아몬드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 유자격을 30년 동안 유자격을 유지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신 분을 레거시 다이아몬드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다이아가 3개가 있는 핀을 수여합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86세입니다. 제가 이 핀을 보랬더니 이걸 보더라고요. 저 다이아몬드가 더 크다 그러면서 제가 이분하고 제가 2년 전에 사진을 찍었어요. 같이 미국에서 제가 여행 가서 찍었는데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인 것 같고요. 너무 해맑고 저는 이때 꿈이 생겼습니다. 물론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 이상의 수많은 핀도 있지만 정말 다이아몬드 이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30년 이상 40년도 있습니다, 여기. 예, 40년. 그럼 4개가 들어가요, 4개.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 탑리더님, 여러분들의 업라인 탑리더님이 다이아몬드 이상을 벌써 20년, 30년. 저희 스폰서님도 자랑스럽게 35년을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또 30년 이상을 다이아몬드를 유지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탑 클래스의 핀을 갖고 계시지만 어쨌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아미의 사업을 통해서 30년간 아까 말한 그 다이아몬드의 비전과 가치를 누리면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 86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정말 열정적이고 너무 좋아 보였어요. 저도 그래서 이것이 꿈이 됐습니다. 자, 아미의 사업은 결코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저 한 명만 보이죠?
이 사업의 장점입니다. 8866 차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866. 아마 다른 차가 못 나가는 것 같아요. 8866. 정말 이 사업이 주는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 투게더 아메이. 그래서 혼자, 여러분 자영사업은 철저하게 혼자 하는 겁니다. 누가 안 도와줍니다. 뭐 경쟁업체가 도와주겠습니까? 절대. 자기 혼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싸워야 돼요. 그러고도 수많은 자금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고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고민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고민이죠. 이 사업은요,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이 사업의 앞으로 향후 미래 가능성과 많은 정보들을 얻으시면서, 왜? 여러분들이 잘 돼야만 바로 여러분 모시고 온 그분도 함께 잘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이 사업의 메리트고요. 저는 이게 우리 그 담당 우리 컨설턴트가 장표로 알려준 거였습니다. 너무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고 어른이 되지 않듯 시간이 흐른다고 미래가 되지 않는다. 정말 너무 와닿는 말이죠. 제가 올해 화두입니다, 저도. 그래, 참 시간이 중요하겠구나. 마냥 기다리진 않는다. 주위의 사람들도 기다리지 않고 주위의 사업의 기회도 기다려주지 않고 바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은 잠자고 있는 거인입니까? 아니면 움직이는 난쟁입니까? 저는 수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아직도 뭔가를 찾지 못하고 또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거부하는 주위의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메이 사업을 30년 가까이 한 저보다도 같이 아메이 얘기를 하게 되면 저보다 목소리가 크고 더 많이 얘기합니다. 왜 그러죠? 아메이 30년 사람 앞에서 한 사람, 다이아몬드 이상 된 사람 앞에서 아메이를 안 하는 사람이 더 시끄러워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 친구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 주위에 안 봤습니까? 아메이 사업을 안 하면서 무슨 뭐 권투로 따지면 뭐 잽 하듯이 이렇게 소리만 요란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신 분 많잖아요. 많습니다, 주위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초이스할 시대입니다. 아메이 사업은요, 그들이 우리를 초이스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회는요, 우리가 전달해주는 그런 아메이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착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내가 물건 하나 사주면 너한테 어떤 이득이 돼? 이런 얘기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많이 이득이 되지라고 얘기하고 그냥 끝냅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 정도 수준뿐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이 사업을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이 조금은 보여요. 제가 많이 보인다면 굉장히 건방진 거고 조금 이 속에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큰 걸음, 큰 스텝을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걸음, 그렇지만 꾸준하게. 그래서 우리 창업자 돌아가신 리시버스 회장님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하나의 자질을 선택한다 그러면 바로 persistence, 지속성, 끈기라는 얘기를 했어요. 꾸준하게 하는 거, 꾸준하게. 난쟁이가 될지라도 꾸준하게 뭔가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이 너무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 리시버스 회장님의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올 한 해 아메이로 이렇게 해나가면 너무 좋겠고, 여러분 다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꾸준함을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다가오는 어떤 많은 변화, 풍파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마지막 장표인데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람의 저는 초점을 두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조선 후기 거상인 임상옥이가 소설 상도에서 한 말입니다. 큰 장사꾼은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남긴다.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저도 아직 부족했기 때문에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함께 하다가. 그렇지만 정말 사람의
가치라든지 사람의 중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함께 하시는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올해 106살인가요? 105살 되신 우리 김영석 교수가 방송에 나와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였냐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등록증에 지금 6살로 돼 있어가지고 2년 후에 초등학교 통지서가 나올 것 같다고 하신 그분이 그 노구를 이끌고 그 인터뷰를 할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얘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돈을 보고 하겠지만 돈 이상의 모던 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 이상의 이 사업에서 느끼는 많은 것들을 좀 배우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